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경례할 것입니다.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의 필수 조건입니까?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오늘 하향 조치가 내려졌는데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먼저 이번 하향 조치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위기 국면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 세 자리 숫자입니다. 100명대 단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생에 정말 어려운 일상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힘든 지금 상황을 견뎌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부의 어떤 고심이 반영된 조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고심 끝의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정부는 방역 또 경제 둘 다 잡아야 될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 방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금 풀었더니 그냥 순식간에 또 확산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바로 와버리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2.5단계로 강화를 했더니 민생 경제가 서민 경제가 거의 빈사 상태로 막 빠져드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정도대로 하루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조금 이제 서민 경제 살려보려고 결정은 했는데. 정부의 결정은 결정이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조심하고 주의하면 어렵더라도 방역도 또 경제도 같이 보듬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단계로 낮췄으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하다. 다만 이 절차를 어길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사과의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또 여론의 반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글을 7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글을 적으셨는데 한 단락 정도가 국민에게 송구하다. 네. 그것도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 아들이 뭘 잘못해서 송구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번 일로 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아들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들의 다리 불편한 것, 또 부근의 또 장애, 또 본인의 또 이런 다리 또 좀 불편한 거 이런 걸 이제 그건 사실이긴 하겠지만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네. 그 끝에 가서 결론은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쭉 전문을 읽어보면은 사과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이 사과할 생각이었다면은 그동안에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예결위 때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했다든가
또 본인이나 아니면 부군이 또 민원 전화한 거 이런 것도 이제 공개를 안 했던 거라든가 이런 밝혀진 몇 가지라도 그거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또 인정 안 되는 거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이제 잘 하도록 수사하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자기가 법무장관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못 내려놓으면 뭐 특임 검사나 뭐 특별수사단 아니면 특검을 하도록 요청하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좀 진정성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그 취지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말고도 뭐 진보 진영 정의당 쪽에서도 그 태도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글 자체는 사과의 글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냥 단순한 입장 표명으로 느끼셨나요? 아니 총론에 사과란 표현을 분명히 썼죠. 썼고 아무튼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는 표현도 했기 때문에 사과로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네. 발표한 입장이 아니고 지금 수사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추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관이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본인과 관련된 자기 부재 거부는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께 드리는 어떤 총론적인 사과의 말씀은 적절한 것 같고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나가 보면 오늘의 그 뭐 대정부 질문 내용으로도 볼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아이가 병을 앓았고 군대 들어오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했고 군대 들어와서 오른쪽 무릎 수술했고 필요한 병가를 승인받고 연장 승인도 받고 또 그 일반 휴가도 부대장이 승인했다라고 하는 국면. 그래서 국방부가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 그거는 아마 누가 전화를 했는지 또 보좌관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또는 그것을 추 장관께서 지금 뭐 언제 알았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종합 검토를 거친 속에서 국방부도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두 번을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적어도 국민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또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랜 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병가 부분만 관련해서는 적어도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도 사실이 좀 더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추미애 장관도 역시 국민의 명령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래서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뭐 제시했다 어쨌다라고 시비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휴가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자대 배치 변경 요청이 있었고 또 통역병 청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했던 분야가 바로 이제 휴가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명돼야 되고 의혹이 심한 부분 계속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휴가 부분이 계속 의혹으로 남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탄력이 된 셈인데 그걸 사후적으로 다 이제 그 덮어버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병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검찰이나 아니면 특임 검사 또는 뭐 특별수사단 이런 데서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제보나 이 증언이 그 과정에서 그 절차가 잘못된 부분 또는 또 외압이 절차는 형식상으로는 지켰지만은 외압이 가해진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국방부에서 이제 조목조목 그 뭐 법적 뭐 문제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국방부의 발표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상황적으로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그동안 뭐 침묵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그 조금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금 국방부가 그렇게 침묵했던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침묵해 오면서 그게 거의 이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걸 논의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국방부가 발표한 그 상황 때문에도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발표 내용도 그 입원이 아닌 그 치료 목적의 이 병가 연장 같은 경우에 군 병원의 요양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국방부 훈령이다. 그런데 육군 규정은 그런 경우에도 그 요양병 그 군병원의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둘이 이제 상충한다는 건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병들에게는 군 규정이 적용돼 왔다는 겁니다. 아예 뭐 다른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예는 서모군의 경우에 그 국방부 훈령이 적용됐다는 점 때문에 그게 설득력을 잃고 있는 거죠. 모든 사병들에게 상위 규정인 국방부 훈령이 그동안에 적용돼 왔다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겠죠. 네, 조혜진 의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 판결이 있어요. 무단 이탈, 군무 이탈에 해당하느냐. 소위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것이 이제 탈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무 이탈에 해당하느냐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휴가를 내줄 수 있는 승인권자, 즉 부대장을 얘기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분명하다면 중간에 뭐 어떤 그 휴가 명령서 같은 증명서가 없다거나 또는 뭐 거기에 필요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같은 것이 되겠죠.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즉 형식적인 절차와 요건에서 다소간의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최종 휴가 명령권자인 부대장의 승인이 분명하게 있는 이상은 그것은 군무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부처 중에 정말 중요 부처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입장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이모 저모 다 따져봐서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다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왜 이제 늦게 그런 해명을 하느냐라는 문제도 지금 아무튼 야당이 달고 와가지고 온 언론과 함께 지금 이런 쟁점이 커진 상황에서 국방부 역시 수사가 그 피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국방부 역시 그러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국방부 입장이 잘못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국방부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정부 질문 짚어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짧게 얘기 듣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철원 전 대령이 그러니까 휴가 문제 말고도 통역병 관련 선발 관련 청탁, 자대 배치 관련 청탁 관련해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이름을 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근데 이제 증거 어떤 서류라든지 증거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 현 상황에서 이 말만 듣고서 이걸 계속 공론화하는 게 과연 문제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서 어떤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걸 계속 논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 저래서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법사위에 있고 오랫동안 법사위 뭐 간사도 했고 법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이대령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소위 자대 배치와 관련된 폭로, 또 통역병과 관련된 폭로. 그 근거라는 게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즉 모처로부터 참모들로부터 들은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전문 증거라는 말씀 박찬영 우리 앵커 잘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전문 증거요. 네. 모르세요? 전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기소라든지 또는 혐의를 확정짓는 증거로서의 그러한 증거 가치가 높지 않아요. 굉장히 그리고 증거 능력이라는 거, 증거의 자격,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증거의 자격으로 인정받기에도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별 신빙성이 높지 않아요. 자격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강도 높게 폭로했던 국방위의 신원식 의원님, 그 의원님이 사단장 할 때 참모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를 지난 청문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들과 함께 이것을 크게 좀 말 그대로 뭐 다뤄왔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상당 부분 과장
보도다, 뭐 가짜 뉴스다, 전부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네. 신빙성 있는 증거냐라고 할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조진 의원님. 그 자대 배치 부분은 이제 이철원 대령이 그 당시에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렇게 해야 하면은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 잘랐다, 네. 안 해줬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로부터 서일병의 쪽으로에 관해서 이제 청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들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대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고했던 그 참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참모가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통역병 같은 경우에도 또 서일병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그 청탁들을 들었던 참모들하고 이사단 지역대에서도 지역대에도 그 청탁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지역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청탁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을 저 신원식 의원님과 또 그 참모장 했다라는 저 이모 대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그것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지금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로서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면 수사기관에서 부를 리가 없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단서가 제공되니까 이제 부르겠죠. 부르면 언론이나 또는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사실인지는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소환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겠죠. 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추미애 장관 나왔습니다. 병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수술을 한번 하고 또 2016년 그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갔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를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탁을 했으면 이미 군대에 갈 당시부터 했을 거 아니냐. 굳이 병가 낼 때까지 자기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보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자리에서 봤을 땐 뭔가 큰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어떤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군대를 안 가게 병역 기피하게 빼내려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저 자체가 저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하려면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거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때 빼내려고 하면 그때 빼냈지 빼냈으면 진짜 큰일 났겠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 비유 자체가 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 장관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저도 사실 뭐 잘 헷갈려요. 어떤 때 우리가 그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아이 때문에 아이가 울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허약한 애인 것처럼 이런 일에 상처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로서 참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또 보도에 보면은 평소에도 그 아이 그 서모군의 그 군 생활 때문에 주변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그런 보도도 들은 거 보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민원실에 본인인지 그 부인이신지 모르겠지만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도 오늘도 안 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전화 직접 안 했다.
근데 거기는 국방부 자료에는 부모가 한다 했다고 국방부 자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또 정청래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통역병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되는데 자격이 하나도 모자란 게 없었는데 네. 일부러 우리 아들 떨어뜨리려고 이 심사를 해서 뽑지 않고 그냥 뽑기로 해서 제비 뽑기로 해서 뽑았다. 우리 아들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하여튼 답변이 좀 그러니까 통역병이라도 군인은 군인이고 기본적인 군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이 정말 이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운데도 억지로 보냈고 거기 가서도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군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다 자격이 있고 그런데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또 어떤 때는 또 아이가 울고 있다고 그러시고 저도 좀 헷갈려요. 저기 이전에 상임위 때 추미애 장관이 말할 때의 어떤 뉘앙스하고 네. 오늘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으로 이게 자꾸 공론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질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애가 타는 것은 코로나19고 또 그로 인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나라가 온통 거기에 매진을 하고 여야가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어쨌든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청문회 네. 직전에 한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문회가 지난 직후에 1월 초에 바로 고발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사위에서 또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한 2주간은 거의 뭐 이 문제가 뭐 코로나 못지않게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됐지 않습니까? 네. 일국의 장관으로서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점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야 없을 리가 없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마음을 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러나 진실 규명은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뭐 몇 개의 지금 휴가 문제, 그다음에 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통역병의 문제 이 세 가지에서 누가 전화를 했단 말인가 안 했단 말인가, 누가 했으면 누가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누굴 통해서 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단죄를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는 거죠. 추 장관도 역시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고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뻔뻔하게 뭐 부인하느냐, 뭐 대드느냐, 무슨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문 지금 시작 단계니까 이후 어떤 질문과 대답, 혹시 어떤 증거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후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황희 의원 그 SNS 글이 주말 사이에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잠깐 화면을 볼까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당직 사병, 그 문제를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에 대해서 그 실명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표현들을 좀 수정하기는 했는데 이 건 때문에 본인의 이름도 공개가 되고 또 잠깐이지만 얼굴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공익신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지금 속보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 조치 자체는 황희 의원 본인한테도 안 좋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네. 황희 의원이 그래서 뭐 단독범이라는 표현도 바꿨고 또 뭐 공범 세력이라는 표현도 바꿨고 실명도 비실명 처리로 바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유감과 송구한 마음을 국민들께 표현을 했는데 저 중에서 실명을 밝혔다라는 저 부분은 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네. 우리 저 박찬영 앵커님 제가 또 불러봅니다. 네. 저희들 언론에 뭐가 나오면 진짜 국회의원인 저희들조차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갖고 있는 본분과 사명,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합니다. 제4위 그래서 사법부와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인가 이미 모 종편에서 얼굴과 실명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용도로 썼느냐? 그 당직 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폭로자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명과 얼굴까지도 내보낸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있는데. 겁니까?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황 의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의식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기서 뭐 단독 범인이 범이라는 또 공범 세력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황 의원 스스로 문제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수정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종편 TV조선에서 먼저 공개됐던 것을 인용했던 부분 이것까지 물론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먼저 언론에서 공개됐었던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방송에서도 이름 안 쓰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이름 모릅니다. 실명 모릅니다. 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TV조선에서 일회성으로 나갔더라도 본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공개해야 뭐 그 친구도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알겠죠. 가족들도 알 수 있지. 그렇게 보면 뭐 몇 명이라도 공개된 건 공개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의미에서 법적 의미에서 공개의 의미는 일반에게 알려져서 새롭게 알리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때 네. 공개의 의미가 없을 때 그게 공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뒤에도 지금 이 방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언론들이 그 비실명으로 익명으로 다 처리했고 또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렇게 한 거는 이 사람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일회성으로 어느 방송에 나왔지만 일반에게 안 알려져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실명을 안 쓴 겁니다. 그걸 본인이 국회의원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더구나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그 현 암흑의 그 제보자에게 좌표찍기를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공격해라 공격 명령 내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저 탤런트 그 연예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나 이런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데 악성 댓글 때문에 그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아파하고 법까지 그런 걸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그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뻔히 알면서 공격 명령이나 내린 것처럼 두 똑같은 그런 가지를 제가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제가 한번 조혜진 의원께 지적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사안, 저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던 그 방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못하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제가 황 의원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황 의원이 국방위 간사예요. 또 이제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뭐 지적을 하던데, 일종의 당정 협의 차원에서 국방위 소관의 국방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의심스러운, 의문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황 의원은 확신에 가까운, 이것은 지나치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졌고 야당에 의해서 지나치게 완전히 마치 범인인 것처럼 지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확신에 찬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본인께서 일부 표현의 부적절하는 것을 인정하고 뭐 사과를 표명했으니 뭐 그 정도로 그것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에 대한 그때는 이제 짧게 그 해주세요. 현모 군이 자기가 스스로 그건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저기 그럼 황 의원 같은 경우는 단독 범이라고 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좌표짓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모 군이 그때는 자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는 이걸 실명을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실명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공개했어요, 황 의원은. 자, 시간 관계상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추경 가운데 2차 재난지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금 통신비가 갑자기 나와서 이것 때문에 여야가 막 공방을 해요. 근데 이 중에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게 이거를 통신비 2만 원씩 줄 게 아니라 무료 백신 접종, 코로나 관련 말고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을 내놨는데 이거 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는 한 백신 양이 3천만 명. 그중에 이미 정해진 백신 무료 접종이 1,900만이에요. 그러면 한 1,000만 정도의 여유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이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지금 통신비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네. 이걸 전 국민 그 독감 백신 접종에 그 재난지원금을 투입하자 이 이야기까지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늘 그게 논란이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감 백신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거고 그리고 이제 타미플루가 한 1,000만 명 가량 분량을 우리가 이제 네. 준비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 사태가 발생하면은 일부는 그 독감 백신, 일부는 타미플루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통신비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께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통신비 이번 2만 원씩 주는 거 시비 걸 자격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 이동통신 그 원래 기본 통신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그 보편통신비인가요? 보편통신료라는 것으로 지금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나왔는데 그거 그 반대하셨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거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 반대했는데 이번에 그 2만 원씩 주자 그거를 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얼마든지 추경 뭐 또 재난지원금 추경의 방식으로 지금 재난지원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얼마든지 그 뭐 증액 심사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상호 간에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그 금액이 지금 저 통신료 2만 원씩 지원하는 1조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정말로 야당이 절실하다 하면은 저는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재고로 쌓여 있는 부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증액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4차 추경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것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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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